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시작하기 전에 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이민 부동산 투자 세미나라는 게 열린다는데 요즘 말레이시아에 이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매우 많다고. 이거는 오늘 들으셨어요? 그냥 매우 중립적인, 가치 중립적인 이야기죠. 가치 중립적인 이야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마음에 이거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이요. 네. 관계없습니다. 그냥 말레이시아가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예, 그죠? 말레이시아가 마음에 들 수 있고. 노후에는 다른 나라에 가서 좀 살아보고자. 예. 이 나라 이 정부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그죠? 저는 요즘 또 국제학교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네. 싱가포르는 너무 비싸고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 근데 이 국제학교가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낼 수 있다. 아무튼 뭐 이런 거기에 얘기도 대해서 있어서 설명해 주시는 행사래요. 예, 유원 인터내셔널 회사에서 말레이시아 이민 관련된 전문 회사인데 이번 주말에 한다고 합니다. 관련 자료는 저희가 네. 댓글 공지사항 이런 데 올려놓을 테니까 예, 선착순 50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 뭐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링크 있으니까 참 관심 있는 분들은 이참에 나도 말레이시아로 이민이나 가보자. 근데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요? 정작 이민을 좀 가야 되는 사람은 안 가고 세상의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네.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좀 필요해 하는 분들은 자꾸 이민을 가고 이분은 좀 책을 읽어야 돼 하는 분들은 자꾸 책을 쓰려고 그러고 이분은 책 좀 쓰시지라고 그런 하는 분들은 분들은 바빠서 안 쓰지. 그런 분들은 그냥 하루 종일 책 읽느라고 바빠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네. 네. 정재훈 하여튼 약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분은 좀 드셔야 되는데 하시는 분은 자꾸 운동하고 자꾸 소식하고 소식하시고. 얘는 좀 덜 먹어야 돼 하는 놈은 자꾸 살 더 빠지신 것 같은데 그때 뵌 이후로 정확히 그대로예요. 정확히 그대로입니까? 네, 계속 소식하고 계시고요. 네, 예. 추석 연휴 때 한 1kg 찌는가 싶었는데 다시 네. 돌아왔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좀 소식하면은 네. 좀 삶에 낙이 없고 뭔가 약간 짜증도 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근데 예민해지고 뭐 네. 이런 거. 전 사실 두 끼를 제대로 먹으니까요. 하루에 2끼만 드세요? 네. 그리고 아침도 아주 안 먹는 건 아니고 아주 가볍게 간식 정도는 하니까 예. 저는 못 먹어서 짜증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먹을 때는 그러면 양껏 드십니까? 먹을 때는 양껏 먹지는 않고요. 그냥 전에 먹던 만큼. 그럼 전체적으로는 총량은 줄어드는 거네. 총량은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소식의 과학을 썼으니까 책이 여러 쇄를 찍을 때까지는 많이 먹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네. 야, 어쩔 수가 없다. 책이 안 팔리는 상황에서 만약에 살이 찐다. 예. 그럼 이제 출판사에 너무 미안하니까. 그러게.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비만약 얘기 좀 해주셨는데 네. 그것 때문에 요즘 뭐 난리라고 하더군요. 음식이 잘 안 팔린다. 코카콜라도 안 팔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야기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처방이 되기 시작하면 예. 얼마나 파장이 클까 대단히 궁금해지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난번에 사실 나왔었을 때 제가 예. 미국에 이제 이런 비만 신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예. 그러면서 다른 업계들 다이어트 업계라든지 이런 업계가 영향을 받을 거다 그리고 받고 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말씀 드렸는데 하셨죠. 바로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뉴스가 이제 여기 자료화면 보시면 블룸버그에서 예. 이제 오젬픽이라는 이 약 때문에 사람들이 좀 적게 산다 음식을 예.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화면 좀 예. 보여주실래요, PD님? 예. 이걸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저 보도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CNN에서 이런 기사 나왔죠. 오젬픽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이제 그 식품회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야,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런 위고비니 오젬픽이니 뭐 이런 약을 진짜 처방받는 사람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앞으로 이게 대중화되면 식품을 사람들이 훨씬 덜 찾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치는 그런 영향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떨어질 일은 아닌데 이게 주가가 예를 들면은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거의 한 코카콜라 5%, 그 다음에 오레오 쿠키 만드는 회사, 예. 몬덜리즈
5.26%, 또 펩시도 5.22% 떨어졌거든요. 요 아까 블룸버그 뉴스 보고 나가지고 예. 심지어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제로 콜라도 팔고 뭐 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도 네. 1% 넘게 빠졌으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뭐 저는 이제 사실 그런 투자나 이런 관련된 건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의 심리가 이거 영향 받을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장 이제 저기에 CNN의 기사 내용을 보면 식품 회사들이 우리 주시하고 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적게 먹으려고 적은 그런 사이즈 제품들을 사려고 하면 거기 우리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먹지 안 먹지는 않을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식성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적은 양을 먹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품을 좀 이렇게 크게 줄인. 그냥 미니마이즈 미가 돼버리는 거죠 자동적으로. 아니 근데 그때도 그 약사님 좀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약은 먹을 때는 입맛이 딱 떨어지는데 네. 그냥 약을 끊으면 다시 입맛이 싹 돈다면서요. 거짓말처럼. 그렇죠? 네. 그러면 약을 계속 맞을 수는 없으니 다시 그럼 결국 입맛이 돌아올 때가 있고 입맛이 돌아오면 그동안 못 먹은 것도 그냥 보복하듯이 먹을 수도 있고 그게 이게 좀 네, 이게 논리적으로 사실은 말이 되는 얘기인가? 말이 됩니다. 제가 말이 됩니까? 이걸 한번 이렇게 맞잡고 한동안 소식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위가 그 줄어서 그 다음부터는 입맛은 돌아도 많이를 못 먹는다. 많이는 못 먹는다. 근데 사실은 이 아닌가 약을 보네. 써서 3명 중에 2명은 1년 뒤에 약을 끊는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끊는다는 3명 게 중에 세 명 중에 한 명은 그럼 평생 계속 먹. 한 명은 1년 뒤에도 약을 계속 아. 평생 1년 갈 뒤에도 수도 있겠죠. 계속?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당뇨약으로 말고 아예 비만 치료제로서 쓰는 사람 중에 3명 중에 2명은 1년 뒤에 약을 끊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약국보험 관리하는 회사에서 분석을 한 건데 왜 그렇냐면 첫 번째는 비용. 예.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두 번째는 이제 부작용이 걱정이 돼서. 음. 근데 세 번째가 이제 방금 이제 목적 달성해서 이진우 프로님 말씀하신 딱 그 내용인데 목적 달성했으니까 이거 끊어도 약효가 계속 지속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끊는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지속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 그래요? 안 돼요. 네. 갑자기 많이 먹어요 또 이렇게. 네, 다시 입맛이 많이 먹어요. 도니까. 왜냐면 이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외부적으로 넣어준 건데 예. 그런데 이제 그 약을 딱 끊는 순간 그 다시 호르몬은 입맛이- 더 이상 예.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거에 몇 배를 넣어줬었던 건데 그게 갑자기 사라지니까 음. 입맛이 다시 돌고 요요가 오죠. 먹어도 맛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사실 주제가 그건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 체중이 줄어들어가지고 와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갖는 분들이 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쓰면서 뭔가 조절하려는 노력을 할 거거든요.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무슨 뭐 CNN이나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보도를 한 거는 이 약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어떤 식품 회사들이 피해를 볼 거에 대한 것만 예상을 했는데 근데 앞으로 수혜자가 될 회사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수혜. 네. 뭘까요? 저는 사실 그 중에 지금은 당장은 수혜자가 아닌데요. 예. 어떤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네, 그런 걸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스마트워치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앱이라든지 예. 이런 쪽의 회사들이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잘 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그게 왜 중? 지금 왜 단기적으로 주가 좀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장기적으로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그 제가 체중을 이렇게 매일 재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잴 때마다 자꾸 늘어나니까. 자꾸 좌절감이 느껴져요. 좌절감. 올라갈 때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아침에 체중을 재는 게 되게 즐겁거든요. 재봤자 이제 어떻게 될지 다 아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모범생들이 그거 예.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 네. 좀 벌잖아요. 네. 계속 자꾸 확인하게 계속 돼요. 그죠? 확인할 게 뭐가 있어? 벌잖아. 근데 그렇지. 진짜 떨어지면- 수익률이 이렇게 많나? 그러면은 맞아요. 투자는 장기 투자야. 그래서 덮어놓죠. 떨어지면 안 보고 싶지. 그러니까 성적도 그렇잖아요. 뭐 시험 예. 잘 본 다음에는 성적이 빨리 나오길 바라고 사실 그런 경우가 거의 많지는 않죠. 근데 네. 그런 식으로 자꾸 체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오젬픽이나 웨이브업이나 뭐 마운저로나 이런 약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람들이 원했던 체중으로 가게 되면 예. 그러면은 실제로 그걸 가지고 좀 더 관리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네. 한번 그런 경험을 맛보면 그렇죠. 어.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그런 이제 자기가 직접 모니터링하는데 사용하는 예.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부착을 하는 연속 혈당계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회사에서 보니까 이런 새로운 당뇨 신약들, 뭐 오젬픽 같은 약들, 예. 이런 약을 사용을 하는 분들이 그런 그 스마트하게 혈당 관리하는 패치 같은 걸 부착하고 다닐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내 몸을 사랑해주기 시작했으니까. 네, 왜냐하면 수치가 너무 잘 나오잖아요. 어.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거를 오히려 싫어하는 게 그거 붙이면은 맨날 수치 안 좋게 나오니까 스트레스를 2배로 받잖아요. 그래서 안 하던 분들이 이 약을 쓰면서부터는 자신 있게 이제 붙이는 거예요. 요. 또 반대로 이걸 붙인 분들이 예. 그 약을 사용을 더 열심히 잘해요. 왜냐하면 이제 패치를 딱 붙이고 나서 스마트폰으로 보면 수치가 나오거든요. 예. 수치가 너무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호 하고 더 열심히 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울에 자주 올라가야 될 사람은 안 올라가고 이제 안 올라가도 될 만한 사람들이 계속 저울 위에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참. 아 오히려 그렇다. 그렇죠. 그게 디바이스라는 게 많이 충분히 믿을 만한 데이터를 줍니까? 지금? 사실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한 문제인데 네. 생각보다 정확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정확하다고요? 생각보다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제로 혈당을 직접 재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네 번째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이건 이제 만드는 회사가 미국에는 대표적으로 뭐 2-3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군데에서 만든 건데 원래 전에는 당뇨에 혈당치를 잰다 그러면 맨날 뭐 찔러야 되잖아요. 혈관을 찔러야 돼요. 예. 모세혈관을 찔러서 피를 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스트립에다가 묻혀 가지고 혈당을 재거나 예. 아니면 연속해서 혈당을 측정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혈관까지 그게 가야 돼요, 바늘이. 바늘 하여튼 찔러야 돼요. 하여튼 저 왼쪽에 보시면 바늘이 좀 두껍고 그게 혈관까지 갔잖아요. 피를 하여튼 직접 가야 된다. 하여튼 찔러야 된다. 네, 예. 깊이 찔러야 되니까 그리고 좀 아프지. 두껍게 들어가니까 아프죠. 어.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저런 새로 나온 당 측정기들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혈당계가 아니에요. 네. 네, 왜냐하면 저거는 혈관을 안 건드리고 네. 그냥 이제 조직 간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혈액에서 흘러나온 성분 그걸로 간접적으로 혈당을 보는 거죠. 잘 맞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정확한 것 같은 게 저기에 대해서 뭐 제조회사에서는 당연히 정확하다고 자랑을 하는데 네. 회사마다 만든 것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저걸 부착을 해서 제 당을 우와. 직접 저기 측정을 해본 건데 저는 이제 내당이라고 돼 있네요. 내당. 내당. 남의 당 아니고 내당. 예. 저런 기기를 사용할 때 제일 걱정을 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이제 저런 개인 건강에 대한 정보가 새나갈까봐. 그래서 저것도 석 달밖에 저장이 안 되고 지워져요. 다운로드를 따로 안 받아 놓으면. 예. 저도 저게 기록을 모르고 따로 안 해놔가지고 캡처해놓은 게 몇 장 없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저 말고 50세가 된 의사분이 자기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두 회사 제품을 하나는 왼쪽, 예. 하나는 오른쪽 팔 쪽에다 붙여놓고 몸은 같은 몸인데. 네, 예. 그렇게 하고 2주 동안 실제로 뭐 자전거를 사이클 좋아하는 분이어가지고 예. 장거리 자전거를 타면서 시험을 해봤거든요. 당의 변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이게 그래서 이제 메디스케이프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 의료 관련된 정보들 많이 제공하는 사이트에 실렸는데 기사가 예. 보시면 오른쪽하고 왼쪽이 다른 기계예요.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 패턴을 보시면 거의 똑같죠. 어. 수치는 살짝 차이가 있죠. 아. 수치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둘 다 저기 안 찌르는 겁니까? 안 깊이 안 찌르는 찌르는 건데. 방식이에요. 네. 둘 다 틀렸을 수는 없어요. 일단 그거는 그러니까 둘 중에 동일하게 그 같은 순간에 틀리기는 어렵겠구나. 아니 그 가능성도 아주 있긴, 없진 않거든요.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패턴이 비슷한 걸 봤을 때는 두 개가 아무튼 패턴을 비슷하게 읽는 걸 봐서는 맞는데 예. 수치가 왼쪽은 7.3, 오른쪽 6.7이니까 거의 0.5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둘 다 좀 오차가 있는 편이고 그러면 저 둘 중에 어떤 게 더 정확한 뭐 혈당치를 거냐. 반영을 하느냐 이건 아직 모릅니다.
아니 그 위고비도 그때 좀 맞아보셨잖아요. 그 생각보다 안 아프다면서요. 배 이렇게 찌르는 게 혈당은 저도 맨날 네. 측정 안 해봐서 근데 그건 되게 아픕니까? 그러니까 요즘 안 아픈 주사도 있다고 해서. 일단은 주사는요. 예. 제가 맞은 건 위고비는 아니고 이제 그거보다 훨씬 효과 떨어지는 거지만 예. 배 피하 지방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뭐 다들 지방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신경 많지 않아 가지고 예. 그냥 따끔한 정도로 끝나거든요. 배는 예. 그런데 손끝에다가 이렇게 찔러가지고 피를 짜내는 거는 어. 손끝은 신경이 좀 더 많이 모여 있어서 뭘 해도 아프구나. 네, 뭘 실제로 아프기도 하고 어. 한번 해보고 나면 아파가지고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걸 매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혈당 측정하려면? 당뇨가 심한 분들. 그러니까 보통의 무슨 뭐 성인 2형 당뇨병인 분들이 그걸 매일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예. 예를 들면 인슐린까지 써야 되는 단계로 갔다.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매일 하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매일 그럼 따라서. 자기를 바늘로 찌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찌른데 또 찌르면 안 되니까 어제 찌른 데는 기억해놓고 이제 오늘은 또 다른 데 찌르고. 그런데 그냥 어제 받아놓은 혈액을 계속 쓰면 안 됩니까 그냥? 안 돼요. 네. 찌개는 김에. 이런 방식은 가능해요. 예를 예. 들어서 그 혈당을 측정을 하는데 예. 그 오늘은 제가 이제 아마 미국 얘기를 조금 많이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미국이 네. 확실히 그런 면에서 좀 앞서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피를 짜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직접 혈당계 재는 것밖에 못 하는데 예. 그거 말고 한 석 달 동안의 혈당치를 반영할 수 있는 이제 A1C라고 하는 수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걸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집에서 그냥 키트 하나 사가지고 예. 피를 짜내면 그게 건조가 되는 키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마른 피를 예. 그걸 실험실로 보냅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그 실험실에서 랩에서 A1C가 얼마인지를 분석해서 저한테 보내줘요. 예.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병원을 안 뭐 가보죠. 그러면 석 달 동안에 한 번만 혈당이- 하면 돼요? 네. 석 달 동안 한 번만 피를 보면 됩니까? 석 달 동안 평균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좀 잘 알 수 있는 거죠. 혈당치는 이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일이 병원 가서 검진을 받는 날이다. 예. 그러면 오늘은 경건한 마음으로 예. 잘 안 먹어. 네,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면 좋게 나와요. 더 좋게 나올 수 있죠. 어. 근데 병원에 가도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A1C라는 걸 보기 때문에 예. 예전에는 이제 그런 수치가 없을 때는 가기 전날만 조절을 잘하면 다음날 잘 나오니까 좀 이렇게 뻐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건 불가능하죠. 병원 가면 석 달치 반영하는 걸 검사하니까. 야, 피만 있어도 3개월 동안의 평균치가 나옵니까? 네. 피만 있으면? 네. 옛날 왜냐하면 과거의 것도? 그 당화혈 색소라고 그래가지고 적혈구가 이제 그 피 속에 당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이제 그냥 단순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 피 속에 이분이 평균적으로 지난 석 달 동안에 당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구나. 적혈구가 원래 수명이 한 뭐 120일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거죠. 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그래서 당뇨인 분들이 물론 이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도 찔러보긴 하지만 병원에서 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는 그렇게 찔러가지고 피를 보는 것보다는 A1C라고 하는 피 검사 결과를 더 많이 봅니다. 물론 두 개를 비교하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예. 아무리 3개월의 평균적인 걸 알 수 있다고 해도 예. 이런 건 모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녁에 뭐 카페라떼를 한 잔 마셨는데 네.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건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사실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제가 약사인데 음식에 대한 글을 또 쓰니까 예.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과일을 언제 먹어야 되냐? 오. 네. 과일은 당이 과일은 높은데 제철에 먹어야죠. 과일은 당이 높. 근데 사람이 이렇게 정답입니다. 과일은 제철에 먹어야 맛있죠. 네. 왜? 과일은 제철에 먹어야죠. 네. 근데 이제 먹는 시간이 네. 이게 식전이 좋은지 그렇지, 그렇지. 네. 식후가 좋은지 예. 이런 게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아침에는 사과, 네. 저녁에는 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혈당을 조절하는 차원에서는 예. 식후가 낫습니다. 왜요? 그것도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네, 과학적인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물론 과일 자체는 이걸 주스로 갈아서 드시지 않는 한, 예. 그다음에 과일이 워낙 달콤한 그런 과일이 아닌 한, 과일이 이게 그 당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 세포 속에서 천천히 흘러나오기 때문에 예. 혈당이 확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속에 드시면 다른 음식에 방해가 없잖아요. 그렇죠. 쪽쪽 흡수되는구나. 다른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네. 다른 음식들이 천천히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과일이 좀 기다려야 되니까 예.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아. 근데 이제 이거를 이론상은 그런데 그럼 실제 그런지 봐야 되잖아요. 네. 그 실제 그런지를 보려고 아까 이제 그 의사가 실험을 해본 거죠.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 실제로 이분의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잠깐 다시 보면 예. 네,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중간에 픽 올라간 거? 픽 올라간 게 있죠. 저게 이제 코니쉬 페이스티라고 미국 사람들이 먹는 약간 고기 파이 같은 거예요. 예. 근데 고기 파이 같은 건데 아무튼 양이 많진 않은데 그리고 심지어는 제로 콜라하고 드셨거든요. 근데 혈당이 확 올라갔죠. 정상 범위를 살짝 그러니까 그러네요. 넘어갔어요. 그걸 지금 먹을 보시면. 때. 네, 예. 먹을 때. 그러니까 양이 많진 않은데 그리고 제로 콜라랑 같이 먹었는데도 저렇게 팍 올라갔는데 그 뒤에 보시면은 지금 저녁에 21시 쪽에는 먹은 게 되게 많아요. 햄버거도 먹고 감자 튀김도 먹고 예. 아이스크림도 먹고 버거도 맥주도 먹고, 마시고 와인도 먹고 와, 아이스크림도 먹고. 행복한 사람이다. 술, 와인 뭐 전부 다 먹었네. 햄버거. 뭐. 근데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저분은 그날 사이클을 엄청 탄 분입니다. 예? 거의 뭐 7, 8시간 이상을 사이클 탄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렇게 먹어도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치가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빈속에 그래요?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빈속에 뭐 예. 달콤한 과일만 먹었다라든지 예. 아니면 빈속에 이렇게 무슨 뭐 빵만 먹었다라든지 이럴 때 혈당이 확 올라가고요. 저녁 때 저렇게 많이 먹었을 때는 예. 오히려 그 많이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먹을 때 이분의 결론은 물론 자기의 1인 실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 적어도 자기한테는 먹는 순서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순서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 지방이 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먼저 먹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음식이나 이런 걸 먹게 되면 단백질,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니까 탄수화물 음식도 좀 섞이면서 한 번에 많이 못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당은 절대적인 양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지, 그게 그거의 올라가지만 문제입니까? 않으면 네. 그냥 늘 이렇게 조금씩 높아 있어도 이건 괜찮아요? 그렇죠. 이 안정적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면 오히려 괜찮은데 예.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그 구간이 생기면 길면 길수록 안 좋은 거죠. 그런 분들이 네. 당뇨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당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네. 그 당뇨를 정상 범위 내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당뇨병 환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뇨병인 분들은 정상 이상으로 벗어나는 구간이 훨씬 더 길다. 길어지는 거죠. 식후에. 아. 그러니까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뭐 정상인이나 아니면 당뇨가 있는 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정상인은 범위가 정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탁 꺾이는데, 꺾이는데 예. 당뇨인 분들은 꺾지를 못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당이 혈당. 진압이 안 네. 되는구나. 진압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압이 돼요. 처음에는 진압이 돼요. 처음에는 인슐린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췌장이 못 버티죠. 그래요. 그래서 진압을 못하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게 당뇨병. 그렇죠. 많이 먹더라도 햄버거 먹고 맥주 먹고 네. 뭐 온갖 거 다 먹어도 그렇게 다양하게 차라리 먹는 게 낫지 빈속에 높은 당이 있는 과일 같은 거 먹는 게 더 그래프를 벗어난다. 그건 너무 놀랍네요. 네, 사실 과일도 양만 좀 뭐 사과 반쪽 이 정도 예. 드셔가지고는 괜찮은데요. 진짜 과일 네. 엄청 먹은 겁니까? 저건 너무 배고파. 배부르게 과일 먹자. 저도 그래서 늘 반쪽씩 먹어요. 수박 반쪽. 수박도 한 통 다 드시면 혈당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대체로 그런 과일보다는 더 많이 움직이는 거는 예. 역시 이제 빵 같은 거, 네, 달콤한 뭐 페스트리, 네. 아까 뭐 고기 파이. 고기 파이에도 고기도 들어있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소화 천천히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빈속에 예를 들면 당이 높은 디저트나 과일을 먹어요. 근데 네. 그걸 좀 천천히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괜찮습니까? 그 생각 당이 저도 높은- 먹을 때 항상 하죠. 천천히 네. 먹어야지. 천천히 어. 먹으면은 괜찮을 거야 하는데 어. 먹다 보면 제가 손도 안 댔는데 이미 다 사라져 있어요. 과일이. 아 그렇구나. 근데 양을 조절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뭐 예. 빈속에 간식으로 뭘 먹고 싶은데 어. 사과 반 개다.
아니 뭐 귤 2개 작은 거 먹었다. 이런 정도로는 혈당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데 네. 이제 빈속에 뭐 이렇게 식빵에다가 딸기잼 발라가지고 먹고 우유 한 잔 마시고 하면 혈당치가 빠르게 움직여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앱으로 확인이 되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런 앱을 쓰는 분들도 저 의사가 그렇게 한 것처럼 기록을 잘 안 해요. 저도 기록을 사실 안 했는데 예. 저렇게 먹은 시점에 본인이 뭘 먹었는지를 기록을 해놓으면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뭘 먹었을 때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뭐 위고비, 오젬픽, 뭐 마운저를 할 거 없이 이제 이런 뭐 당뇨나 비만 쪽의 신약이 예. 점점 더 일반화가 되면 될수록 예. 이제 저런 앱을 사용하는 분들도 숫자가 늘어날 거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도 생길 거라고 보냐 하면요. 약은 이제 끊고 싶은데 예. 식이 조절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에 이제 저걸 부착을 해놓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제가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약 썼을 때 체중 얼마나 빠지나 보고 예. 그 뒤에는 식이 조절로 더 많이 뺐거든요. 체중을. 근데 뺄 때 옆에다 이렇게 부착해서 혈당을 연속적으로 측정하면 네, 먹을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여기에 반성문이 뜨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이런 착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배가 고파요. 예. 배가 고픈데 그 어린이들도 그런 얘기하거든요. 아, 혈당 떨어졌으니까 빨리 단 거 달라고. 그렇죠. 당 떨어졌다고. 당 떨어지지. 예. 물론 이제 이런 당 측정기가 한 뭐 몇 분의 차이가 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런데 혈당 떨어진 것 같아 배고파 해가지고 보면 수치가 너무 정상이에요. 안 떨어져 있다. 네,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럼 기분이구나 기분. 그냥 물만 한 잔 마시고 이게 배가 안 고픈데 내가 지금 호르몬 때문에 또는 뭐 기분상 배고프다고 느끼는구나. 이러면서 그래요? 식욕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 배고프다는 게 당이 떨어졌다는 뜻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잖아. 배가 당이 떨어진 거는 이퀄 배가 고픈 거입니까? 당이 떨어져서 배가 고프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당이 떨어지는 변화에 예민해 가지고 그 떨어지고 있을 때 배가 고픈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예. 그거보다는 주로 이제 배고픔하고 관련된 호르몬 수치에 따라 가지고 뭐 꼬르륵 소리 나는 그렐린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런 배고픔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수치가 올라가면 너 뭐 먹어야 돼라는 호르몬이 몸에서 그렇죠. 나오는데 그게 항상 배고플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때도 나오나 봐요. 그럼 심지어 목이 마를 때도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실 때 왜 물 예? 마시면 예. 숙취 없다고 뭐 그런 얘기 네, 들어보셨죠?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숙취가 없는 게 아니고요. 어. 술을 마실 때 물을 마시면 중간에 뭐 술 한 잔, 물 한 잔 이런 식으로 마시게 되면 그렐린이라고 하는 아까 그 배고픔 호르몬 예. 이 수치가 떨어진대요. 물을 뭐라도 먹었으니까 그게 물이라도 물 마신 예.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술을 마실 때 물을 뭐 중간 중간에 많은 양을 마시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숙취가 없는 게 그냥 술을 덜 먹어서 물 때문에 술을 덜 먹어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술을 드시는 분들은 이거 마셔도 안 취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자신이 마신 게 술인지 물인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내가 배고프다는 신호가 있을 때 실제로는 진짜 배고픈 건지 아니면 목이 마른 건지 명확치 않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명확치 않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중간에 배가 고프면 예. 물을 한 잔 먼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혹시 했던 그냥 거죠. 그럴 네. 수도 있으니.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게요. 더 막 화나는 거 아닙니까? 나 배고픈데 물 먹으면 정확히 화가 나요. 그럴 것 같아요. 화가 나요. 이걸 수치로 확인하면 느낌이 괜찮거든요. 수치로 딱 봐서 나 절당 아니야. 이걸 알고는 물 마시면서 안심이 좀 되는데 배가 고픈데 물을 마시고 이게 진짜 배가 고픈 건지 목이 말랐던 건지 기다려봐야지. 기다리지도 못해요. 배가 고파서 짜증나가지고. 그렇지. 그럴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예. 이게 이제 시장이 커졌으면은 뭐 커지면 좋을 텐데 찌르잖아요. 뭐 한다고요? 바늘로 찌르긴 찌르잖아요. 예. 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찌르냐면요. 이게 중간에 바늘 보여드리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아우. 저렇게 두꺼운 바늘을 찌릅니까? 네, 이게 좀 확대가 되어 있는 건데
저 바늘을 실제로 보면 못 찌르겠는데. 저기를 그런 느낌이, 어디다 찔러요? 저거. 이걸 팔뚝에다 이렇게 팔뚝에 뒤쪽에 지방이 많은 쪽으로 아 그냥 네. 확 찌르는 툭 쳐서 네, 툭 마치 치면 이제 저게 푹 스탬프 도장 들어가거든요. 찍듯이 네. 푹 하면 저게 저 안에 게 쑥 나오는 나오네. 거죠? 근데- 너무 무섭다. 다행히 저 바늘은 어.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필라멘트를 유도하는 바늘이어가지고 예. 꽂아 넣고 빠집니다. 저게 계속 박혀 있는 게 아니고요. 음. 아까 이제 그 기억나시죠? 패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안에 들어있는 필라멘트는 깊지 않고 한 5mm 정도거든요. 예. 가는 필라멘트인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은 실처럼 움직여요. 실제로. 그 필라멘트가 그냥 찌르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 예. 바늘로 그러니까 먼저 길을 내고 네, 아까 보여드린 건 유도 바늘이에요. 길을 내는.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든 찌르는 거잖아요. 네, 사실 저는 저거 바늘 보고요. 어. 제가 이제 이거를 책 쓸 때 그 소시계과학 책을 쓰면서 이거 경험담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자료 조사하느라고 이걸 샀는데 예. 못 찌르겠어. 저 바늘을 보니까 와 이거를 찌른 상태로 2주를 내가 있어야 된다고 못 찌르겠더라고요. 와. 그래서 찾아봤어요 다시. 예. 이게 정말 내 몸속에 남아있는 바늘이 맞나 찾아보니까 다행히 이거는 푹 찌르고 다시 빠져나온다. 아 얘는 그냥 나오는 네. 바늘이고. 그 설명을 보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찔렀는데 예. 그래도 그다음에- 아프죠. 네. 전 사실은 그 뒤에도 계속 아파요? 잊어버리지 못하고 아까 그 바늘이 남아있는 느낌이 한 세상에. 1시간 동안. 와. 근데 그 뒤에는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운동도 할 수 있고 예. 샤워도 할 수 있고요. 처음에는 측정하려면 저걸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박아놔야 돼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 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저 많지 기기 이름이 않았었어요. 뭐라고 하셨죠? 저게 제가 사용한 거는 프리스타일 리브레라고 하고 예. 국내에도 있는데요. 이제 외국에는 저거 말고 아까 덱스콤이라고 또 다른 회사가 있어요. 예. 그 덱스콤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저거를 박아 놓으면 저거하고 스마트폰하고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까? 돼요. 예. 아. NFC 방식으로 통신이 돼가지고 예. 스마트폰을 근접해서 이렇게 가져가면 가면 되지 않아도 이제 얼마나 수치가 나온다. 좀 당, 나와요. 당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연속 혈당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프리스타일 리브레가 유일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리브레가 제일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계속 측정은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네. 아. 근데 저것도 요즘에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 가격이 10만 원 좀 넘어가거든요. 10만 원이면 얼마나 씁니까 기간이? 2주 동안요. 2주분이. 네. 그 2주마다 한 번씩 저걸 박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야. 근데 사실 한 번 2주 동안 쓰고 나면요. 예.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2주를 또 쓰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도 저거를 테스트하느라고 3개를 샀는데 예. 오늘 이제 방송이니까 제가 마지막 남은 한 통을 쓸까 했었거든요. 근데 저 바늘이 또 생각이 나가지고 그럴 땐 아파요? 이렇게. 네, 아무튼 꽂아 넣을 때는 아프거든요. 아. 그게 손끝을 이렇게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파요? 손끝이 더 아프죠. 예. 그럼 손끝을 매일 네. 찌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그렇긴 하죠. 그 생각을 하면 저게 더 낫죠. 그런데 저는 하여튼 2주에 그래도 한번 아프다. 찍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저걸 꽂아놓고 너무 나가 무시무시하게 생겼어. 약간 그렇죠. 실제로 보면 좀 겁이 나는데 안 보여. 실제로는 예.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이 좀 되긴 해요. 왜냐면 이거를 아무리 저게 바늘이 아니고 필라멘트여도 예. 움직이다가 이렇게 닿으면 왠지 아픈 것 같고 아. 펄프벽이 같은 거 할 때도 왠지 좀 힘 들어가면 좀 거기가 엄살이 네. 심한 체질이군요, 그죠? 네. 어떻게 어떻게 하셨어요? 몸에 뭘 넣는 게 무서울 것 같아. 네. 안 그렇습니까? 몸에 뭐 넣는 거? 네. 그게 괜찮습니까? 아니요, 뭐 저도 넣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예. 이제 이런 그 당을 측정하는 기기 같은 게 분명히 유용하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튼 찌른다는 거거든요. 장벽이 많네요. 네. 여전히. 장벽이 많죠. 아. 장벽이 많은데 지금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올해 예. 애플에서 찌르지 않고 연속 혈당을 당 측정기. 측정하는 연속 그 당 측정기를 어. 일단 그 개념적인 개발은 성공을 했다. 애플이요? 네. 오. 그게 그런 어떻게 뉴스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올해 2월에 나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예. 빛을 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랑 똑같냐면 지금 그 스마트워치 차고 계신 분들은 예. 산소 포화도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것도 역시 이제 빛을 쐈을 때 이게 어느 정도가 흡수가 되고 어느 정도가 투과하는지를 보면 그러면 산소 포화도를 알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마찬가지로 빛을 쏴서 혈당치를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거죠. 빛하고 당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뭔가가 농도가 지나면 그만큼 빛이 덜 투과를 할 거고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개념이.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걸 잘 활용한다면 물론 예. 이제 여기에 쉬운 거는 아닌 게 사람마다 피부 색깔도 다를 거고 그렇죠. 또 피부의 두께나 뭐 예. 지방이나 이런 거 다 차이가 있을 테니까 쉬운 건 아니지만 성공을 하면 이게 오히려 더 오차가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런 식으로 바늘이나 필라멘트를 찔러 넣었을 때 예. 생길 수 있는 또 이제 오차 같은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빛을 쏘는 방식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올해 2월달에 실제 뉴스가 떴고 블룸버그에서 이것도 이제 보도를 했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게 그 요거 한번 관련 예. 슬라이드 보시면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요, 애플이 심지어 자기들이 직접 이걸 하는 것처럼 안 하고 마치 무슨 스타트업인 것처럼 스타트업을 하나 사가지고 예. 그렇게 연구를 했고 몇 년 전부터 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한 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미 뭐 10년 이상 준비를 한 거고. 야. 야, 대단하네. 근데 당장 그렇다고 해서 출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 기기의 사이즈 자체가 거의 뭐 스마트폰 정도. 아. 이게 뭐 이제 스마트워치 정도가 돼야지 차고 되는데. 살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게 이제 컨셉이 개발이 된 거고 저거를 가지고 실제로 제품화를 해서 스마트워치에 저거 집어넣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소한 한 뭐 3년에서 5년 이 정도 돼야지 개발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예상이지만 또 실제로 이게 제품화가 되려면 거기서 시간이 더 걸리겠죠. 예.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근데 저 애플도 막 저런 거 개발한다는 뜻은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나 당뇨가 의심되는 환자 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당을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시적으로? 사실은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닌데요. 예. 만약에 저런 식으로 뭐 이렇게 비침습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침습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안 찌른다. 네, 뚫고 예. 들어가는 거고 예. 비침습이니까 이제 뚫고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일반화가 되면 음. 그냥 뭐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아까 의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심장박동 그냥 평소에 재듯이. 네, 그렇죠. 음. 그러듯이 뭐 예를 들면 요즘에 탕후루가 몸에 안 좋다는데 먹어보고 당이 그렇죠. 얼마나 올라가는지. 뭐 먹어보고 나서 탕후루 하나까지는 난 괜찮은데 아.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거 테스트했거든요. 초콜릿을 몇 조각 정도 먹었을 때가 문제일까? 아. 궁금한 거예요. 아, 갑자기 치솟으니까. 네. 아. 근데 실제로 초콜릿을 뭐 한두 조각 먹는 건 아무 영향이 없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큰 조각? 뭐 저는 그렇게 큰 조각은 아니라고요. 네. 네. 맛만 보면 되니까. 아.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요즘에 뭐 이렇게 그래요? 기사가 되게 많잖아요. 무슨 뭐 콩을 매일 먹으면 나타나는 뭐 몸의 변화. 네. 네, 그다음에 무슨 뭐 달걀을 매일 먹으면 뭐 일주일 뒤에 생기는 몸의 변화. 그런 기사는 이제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먹어보고 이거 나한테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하는 걸 확실하게 아니까. 아. 네. 모든 사람이 개인화된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당만 재는 거잖아요. 당만. 그렇죠. 근데 최소한 이걸 먹었을 때 내가 당이 안정적인지 예. 요동치는지 하는 건 눈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콩이나 계란을 먹었을 때 몸의 변화는 당이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좀 다른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걸 텐데 네. 그걸 당만 재서 알 수 있어요? 일단은 당 변화가 그것까지 없네. 알 수는 없는데요. 어. 실제로 그런 기사를 쓰는 분들이 콩을 일주일 먹고 나서 기사를 쓰거나 예. 뭐 계란을 일주일 뭐 한 달 먹고 나서 기사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냥 그런 변화가 있을 있다더라. 거다 하는 거지. 어.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기로는 예. 이거는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랑 맞물리는 흐름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해킹이라고 그래서 바이오 해킹이요? 자기가 자기 몸을 어. 마치 컴퓨터 해킹을 하듯이 무슨 뭐 실제로 무슨 어떤 건강 기능 식품이 있다, 보충제가 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그냥 느낌으로 기사를 쓰는 게 아니고 수치를 다 재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약간 그런 셀프 케어하고 관련된 것들이 무슨 이제 뭐 우편으로 보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기기가 많고 하니까 자기가 직접 집에서 네.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면서 예. 그런 바이오 해킹 흐름이 사실 뭐 거의 한 10년 전부터 활발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확장이 되는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냥 뭐 단지 혈당 예. 정도지만 사실 지금도 스마트워치 하나만 차도요. 혈당은 아직 못 재지만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산소 포화도, 예. 그 다음에 뭐 무슨 활동량, 예. 그리고 뭐 맥박,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스마트워치 차고 있을 때는 커피 마시고 나가지고 맥박이 얼마인지, 술 마시고 나서 얼마인지 이런 걸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확장이 되겠죠. 그런 걸 봐야 워낙 그렇게 안 보고 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예민도가 훨씬 높아지나 봐요 앞으로. 그게 말씀하셨던 대로 건강이 훨씬 좋아지고 네. 내가 공부도 잘해 본 느낌이 되고 그렇죠. 나도 이제 관리 좀 하는 몸이야 그런 느낌이 들면 그럴까요? 이게 사실 눈으로 한번 보고 나시면 예. 되게 많이 바뀌어요. 2% 지금 전혀 공감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걸 왜 잰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혀 공감 못 하고 당황하는 아니 내 눈빛이 통장 지금. 계좌를 자꾸 까울해서 보면 뭐 계좌가 달라집니까? 그걸 왜 자꾸 봐요? 근데 눈으로 체험을 하고 나면 네. 많이 바뀌는 게 아까 이제 그 의사 같은 경우에도 예.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해요. 아까 이제 그 슬라이드 그 의사분이 자기 혈당치를 올린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예. 여기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화살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먹고 나가지고 혈당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자기가 어떤 음식 먹었는지 쭉 쓴 거예요. 예. 글 쓰려고 썼겠죠. 그런데 런치는 뭐 하고 뭐 하고 먹었고 막 이런 거네요. 그쵸. 예. 저게 이제 3시하고 6시 사이에 보시면 따로 뭐 먹은 게 없는데 피크가 딱 올라가거든요. 그러네요. 살짝. 예? 저게 뭘까요? 아무것도 안 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갑자기 올라가요. 화나서 뭘 먹었다는 상상을 한 건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분은 저때 어. 사이클 타고 가다가 다른 분하고 부딪혀가지고 다쳐요. 예? 다치면서 피가 좀 나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가 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예? 교감신경이 이제 많이 흥분하게 되니까 혈당을 일단 끌어올려요. 아, 그런 그게 것도 살짝 관리 끌어올려진 게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거죠. 빨간색으로 아까 표시됐던 그 부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이 올라갑니까? 당연히 올라가요. 혈압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요, 혈압도 올라가야 되고 예. 혈당도 올려야 되고 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호랑이가 여기 있는 건데 예.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심장도 더 세게 박동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혈당도 더 많이 필요하죠. 에너지를 내가 빨리 써야 되니까. 그렇죠. 이때 만약에 주먹에 힘을 딱 줬는데 힘이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분이 혈당치가 살짝 이렇게 요동친 거를 그걸 또 본 거예요. 그런 원리구나. 저거는 사실은 이제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넘어갔겠죠. 예. 근데 본인이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그럼 그 당은 어디 있다 나오는 당이에요? 몸에 있는 당. 그렇죠. 몸에 저장돼 있는 당을 이제 전분을 저장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해놨다가 그거는 이제 꺼냈었어. 그럼 꺼냈다가 그렇죠. 저거는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는 겁니까 그럼? 에너지로 쓰는 거죠. 그러면 화를 자주 내면 살이 빠지겠네요. 에너지를 계속 쓰시죠. 짜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주위에 짜증이 많이 나는 종일 사람. 짜증 내면 그냥 살이 쪽쪽 빠지겠네. 그런 거 어떻습니까? 일단은 살이 빠질 수 있는데요. 예. 그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서 화를 내고 나서 예. 뒤에 가서 나 혈당 떨어졌으니까 뭐 단 거 좀 먹어야지 하고 또 드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야, 당을 쓰는군요. 화가 네. 나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두 가지 흐름이 있을 거냐면 이렇게 예. 된다는 이야기는 일단 이런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렇게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려면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식 부분에 있어서 대중적으로 지금보다는 당연히 더 많은 분들이 지식 수준이 올라갈 거고 예.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건강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게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의사나 간호사나 약사나 한의사나 지금의 그런 그 건강 보건 관련 직종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게 예. 근데 궁금해지는 게 더 많잖아요. 사실. 궁금해지는 건 많죠. 네. 관심이 많을수록 그쵸. 디테일하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조금 환자들도 뭔가를 알고 물어보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거고. 그럼 사실 그런 면에서는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가 더 일하기가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를 좀 알고 있을 때는 설명을 해도 더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죠. 네. 너무 모르면 이제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갈 때 지금 수혜자로 예상이 되는 거는 일단은 조금 애플 쪽이에요. 디바이스. 네, 불행히도. 왜냐하면 그거 보셨잖아요. 왜 요즘에 젊은층 30대 밑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 점유율이 애플 쪽으로 쏠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의료계도 쏠림 현상이 상당히 모든 의대생들이 다 애플 써요? 의대생뿐만 아니고요. 의사들이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면 다 애플 써요? 네, 60 몇 년 전에 수치를 보면 62%의 의사들이 애플에서 만든 제품을 이제 자기들 케어 환자 케어하는 데 쓰는 거에 더 선호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애플이 다른 거보다 애플은 애플 생태계가 있으니까 예. 이게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아이폰만 쓰겠다는 게 아니라 예. 뭐 아이폰, 아이패드로 설명해주고 예. 뭐 아이폰으로 좀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가 애플이 아무래도 안드로이드보다는 안정적 쓰던 거고 편하니까. 생태계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그렇게 선호를 한다는 거는 환자도 그럼 그렇죠. 애플워치 사서 건강관리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종합병원 같은 데 가서 입원을 하면 입원할 때 여기다가 이제 팔에다 띠 차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스캔하면서 가는데 그렇죠. 뭐 나중에는 뭐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를 차고 그걸 찬 분들은 따로 뭐 띠를 안 채우고 그냥 가도 되고. 그걸로 스캔하면서 다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애플에서 약간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이 네.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림이 네. 항상 사람들이 신체 데이터를 재고 그렇죠. 그걸로 신경 쓰고 이 시계를 안 찰 수 없게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2020년에 애플에서 이제 스마트워치에다가 자기들 애플워치에다가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거를 집어넣었어요. 네. 그때가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 한참 이제 예.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코로나19가 뭐 이렇게 유행할 걸 애플이 알았을 리도 없고 예. 이거를 뭐 몇 달 준비해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타이밍이 딱 맞은 거죠. 음. 지금은 사실 애플에서 아까 그런 뭐 혈당을 측정하는데 그냥 침습적이지 않고 그냥 대구만 있으면 되는 그런 방식을 만들었다. 큰 뉴스가 아직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뭐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하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도 많이 나오면 괜찮은데 네. 애플 한 군데만 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죠. 그래요. 야, 진짜 네. 애플은 대단하구나. 애플은 굳이 그런 거 아니더라도 대단한데? 그런 거 아니어도 대단한데. 야, 그 오늘 약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혈당이라는 문제나 이런 거는 굉장히 그 환자들만의 네. 좀 그렇게 특수하게 케어가 있는 분들만의 약간 리그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누구나 다 그런 걸 재고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시대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만 이걸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삼성 같은 그런 회사도 예. 예를 들면 뭐 과거에 지금까지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휴대폰으로 이분이 혹시라도 뭐 성대라든지 후두라든지 이런데 뭐 암이 있는 건 아닌지 그 통화하는 거를 계속 모니터를 하면 목소리가 이제 이상하게 변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어허. 본인은 인지 못하는데 예.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또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근데 그 뒤에 뭐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걸 보면은 연구를 예. 계속 진행 중인지 아니면은 진행되다 뭐 이게 중단됐는지 이건 예.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IT 쪽에 뭐 애플, 삼성, 구글 할 거 없이 와.
다 뛰어들 준비는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나 뭐 간호사가 있다고 해도 24시간 환자를 옆에서 돌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스마트워치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거는 24시간을 환자하고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환자의 건강 관리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의사가 같이 본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더 확장이 되는 건 뭐냐면 환자가 아닌 사람, 아직은 건강한 사람이 이런 거를 이제 지금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데 그러나 자주 병원을 갈 일이 그쵸. 생기겠네요. 자꾸 뭔가 궁금한 것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그게 진짜 좋은데 하는 식으로 대세가 돼버리면 그때는 이제 이건 건강한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자꾸 부족한 게 보이겠군요. 네. 자꾸 수치를 보니까. 지금은 수치를 안 보니까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데. 그렇지. 약간 이거랑 시험을 자주 보면 학원을 다니게 되지. 네. 이런 내가 이게 생각도 부족해. 해보실 수 있죠. 내가 이게 부족하다는 거를 어떻게 채울까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보면은 뭐 티맵이라든지 예. 카카오 앱이라든지 이런 걸로 운전하시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점수 안전 가지고 점수 뭐 이런 거 네. 나오죠. 점수 높은 분들은 어. 보험료 할인을 받으시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어떤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앱이나 이런 걸로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험료도 싸지고.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뭐 의료보험을 낼 거를 뭐 10%를 할인해 준다든지. 예. 심지어는 애플이 그걸 한다. 그러면 보험료 할인 대신에 뭐 애플 뮤직 한 달 공짜.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요즘은. 와. 진짜 몸에 대한 관심이 진짜 어마어마해지는군요. 자주 보게 된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가 되게 다른 거냐면 다른 거는 사실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자기 건강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한데? 라는 걸 알게 돼서 습관이 되는 순간 네. 그래서 사실 건강 관련된 제품 파는 회사들은 무슨 뭐 하루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제품에다가 갖다 이름에 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품의 이름에다 뭐 하루나 습관을 붙인다고 습관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으로 딱 굳어지면요. 예. 바꾸는 게 진짜 어려워요. 바꾸는 게 어렵다고요? 네. 이제 그거 안 쓰는 게 되게 불안해요. 아, 한번 사람들 쓰기 네. 시작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잘 때 차고 자거든요. 스마트워치를. 아예요? 네. 안 불편하십니까? 저는 이제 왜 차고 자냐면 잘 때 수면 패턴이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수면 단계를 4단계로 나눠가지고 제가 잠이 깨었었던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뭐 코어 수면, 깊은 수면, 렘 수면 이런 식으로 나눠줘요 단계별로. 예. 예. 아침에 일어나면 뭐 깊은 수면을 몇 분 잤는지가 나와 있어요. 전체 수면 시간 중에 몇 %는 사실은 깨 있었고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내가 알고 나면 충분히 잘 잤느냐 안 잤느냐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자신감도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잘 못 잤으면. 왜냐하면 저는 이제까지 굉장히 잠을 잘 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보니까 깊은 수면이 10%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깊은 수면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깊은 수면이 몇 %인지 확인해 보는 게 이제 습관이 생겼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이게 일반화가 되고 스마트워치 자체도 착용하는 게 불편하지가 않다. 그러면 그걸 차고 자는 게 기본값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늘 측정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잠이 안 오니까 밤에 예. 술 마시고 자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네. 연로한 분들일수록 그런 분 되게 많고 요즘에는 네. 중년층에도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요. 예. 그게 좋지 않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왜 안 좋은지 아시나요? 잠자기 전에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네. 술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잠이 안 오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잠을 못 이루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나서 어쨌든 잤으니까 괜찮은 거 좋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예.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실제로는
전반부에 잠은 좀 잘 자게 되는데 예. 후반부에 얕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처음에는 알코올이 들어가서 뇌에서 좀 진정작용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재우거든요. 예. 근데 자다가 중간부터는 얕은 잠만 자거나 잠을 잘 못 자게 돼요. 오히려 술이 방해합니까 잠을? 네, 방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뇌를 활성화시키거든요. 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주를 하고 나가지고 새벽에 물론 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거나 하는데 깼다가 그 다음에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제 그걸 스마트워치를 차고 제가 직접 실험을 저한테 해보니까 네. 제 경우에는 확실하게 처음에 잘 자요. 예. 근데 그 술 마시고 잔 날은 후반부 잠이 진짜 안 좋아요. 어. 깊은 수면을 거의 못 자고. 그래서 그게 이게, 알코올이 네. 작용하는 결과다. 그렇죠. 아니 당연히 초반에 잘 자면 후반에 잘 못 자죠. 초반에 많이 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뭐 한 자서. 게 있다고 초반도 잘 자고 중간 후반전도 잘 잡니까? 술 한 잔 먹은 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초반에 잘 잤기 때문에 피로가 다 풀려서 후반에는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언더스탠딩도 보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바꿔야 되겠나? 그러면 약사님 그런 건 없습니까? 네. 되게 뭔가 측정이 중요한 건데 스마트워치가 무조건 대세일까요? 다른 측정 방식은 없어요? 좀 더 편리한 예를 들면 이렇게 뭘 차지 않더라도 내가 약간 예를 들면 주사 말고 뭘 하나 먹었어요. 먹고 나는 이제 뭐 I don't care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다 측정해주고 뭐. 그런 건 없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좀더 궁극적으로 편리한. 궁극적으로 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예. 뭔가를 먹어서 하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편할 수가 없는 게 먹어서 뭔가 데이터를 주는 거는 24시간은 나가겠죠. 아 그렇겠죠. 화장실 가서 이제 버리게 되니까 그렇겠죠. 생각보다 불편할 수 있고요. 예. 이제 스마트워치 말고도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랑 연동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화기 없으면은 못 쓰는 건데 그런 거 말고 운동할 때 사용하는 뭐 팔찌라든지 부착하는 것들 중에는 그냥 따로 움직이는 것들도 많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착용하기 더 편하게 만드느냐 하는 거는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런 웨어러블에 대한 게 지금 이제 이 프로님하고 생각이 비슷한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럼 뭘 재냐? 그거. 네. 젠다고 뭐 달라지냐. 굳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떤 그런 비만 신약하고 관련해서 이제까지는 바꿀 수 없었던 그런 자신의 체중, 그런 건강하고 관련된 요소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는 건강에 관한 모범생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모범생 이런 느낌이 되면 이게 사용이 확산이 되는 거가 좀 가속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그러면 뭐가 변화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늘 항상 체크하게 되면 네. 뭐 이 웨어러블 기기가 팔리는 건 팔릴 텐데 그러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식을 더 자주 먹거나 실제로 몸에 안 좋다는 그런 음식들을 진짜 덜 먹게 되지 않을까요? 약간- 그 위법이 효과보다 오히려 더. 네, 약간 덜 먹게 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도 저는 사실 이제 저혈당이 뭔지를 제가 체험했다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걸 부착하고 제가 이거는 사실 소식의과학 책에도 썼는데 예. 저혈당 체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떻습니까? 저혈당이면? 몸살 난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식은땀이 기운이 나고, 없고. 네. 밥을 오래 안 먹었더니. 밥을 오래 안 먹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사실 제 경우에는 술 마시고 잤더니 자다가 너무 무서운 꿈을 꾸면서 일어난 거예요. 예. 근데 사실 무서운 꿈을 꾸면서 일어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센서를 부착을 하고 잔 상태여가지고 당 센서. 네, 그 예. 당 센서를 얼른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제 내 당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보시면 나오는데 예. 이날 아마 저 빨간색 네, 밑으로 목요일 내려간 밤이었던 거? 것 같은데 예. 저 빨간색으로 내려간 부분이 제가 깼을 때요 잠에서. 저렇게 될 때 악몽을 꿉니까? 네, 저혈당 때문에. 그러니까 생생한 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악몽이죠 대체로. 왜 저혈당이면 악몽을 꿔요? 저혈당은 일단 뇌에 영양이 공급이 덜 될 그렇죠. 거거든요. 뇌에서 좋은 꿈을 꿀 수가 없죠. 생생한 꿈은 다 악몽이에요? 생생한 꿈하고 악몽은 거의 비슷한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로 vivid dream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꿈 중에 악몽을 사실 생각보다 많이 꿀 수 있는데 그 기억을 못 해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생생한 꿈이 악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제 어땠냐면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비탈길을 정말 차가 이렇게 뒤로 뒤집어질 정도로 높은 비탈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예. 와 진짜 무섭지 그런 거 있어. 너무 무서워요. 네. 내가 왜 이런 데로 왔지? 하면서 근데 너무 웃기는 거는 그걸 올라가는데 예. 제가 숨이 찬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왜 깼냐면 아니 운전을 해서 올라가는데 왜 숨이 차지? 경사가 졌다고 내가 숨이 차다고? 이건 말이야. 잠깐만서도 그게 이상하고 그렇죠. 신기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딱 깼는데 예. 깨서 이거 너무 이상한데. 그리고 막 기분도 너무 안 좋고 식은땀도 나고 그래서 혈당을 얼른 이제 봤죠. 그랬더니 빨간색 구간. 그리고 이게 사실 저런 그 이렇게 혈당 패치가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요. 저혈당이 됐을 때는 스마트폰 쪽에다가 저혈당 메시지를 보내요. 왜냐하면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러다가 말았지만 당뇨 환자가 저혈당 구간이 길어지면 저혈당은 사실 짧은 시간만 지속돼도 뇌에 굉장히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얼른 뭐 사탕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예. 이제 그래서 경고 메시지를 아하. 보내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런 혈당하고 관련된 거 아니어도 지금 스마트워치 관련해 가지고도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 예. 어떤 그걸 착용하고 있던 개인이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뭐 맥박이나 뭐 심전도 이상이 뜬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전화기에서 메시지를 띄우거나 스마트폰 자체가 진동이나 알람을 울려버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뭐 119에다 전화를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거는 기능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더 많이 강화가 되겠죠. 근데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혈당이 낮으면 뭔가 아까 전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고 맥박이 높아지고 하는 게 앞에 이제 뭐지 호랑이가 한 마리 있으면 긴장해야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신체가 활성화되는 거고 반대로 당이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릴렉스된 상황일 거 아니겠습니까? 당이 떨어진 게요. 아닌가요? 그러면 뇌도 좀 루즈해지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정상 범위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예. 이건 스트레스를 주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뭔가 그래서- 알람이 켜진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사실 이 상태가 방치되면 스트레스를 주니까 당연히 몸에서는 또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끌어올리기는 끌어올리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당뇨인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가진 약들을 많이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몸에서 올라가질 끌어올리는 않는구나. 게 어려운 거죠. 아. 뭐 예를 들어서 인슐린을 과다 투여를 했다든지 예. 뭐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해가지고 저혈당이 왔다. 예. 이때 몸에서 끌어올리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때는 뭐 설탕이 됐건 꿀물이 됐건 뭘 먹어줘야지 이제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아하. 그래서 자기 전에 뭘 먹고 자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사실 그래서 제가 술을 네, 끊지. 그래서 저는 평생 악몽이라는 걸 꾸지 않습니다. 충분히 먹고 자 충분히. 저는 배불러서 자는데 어떻게 중간에 혈당이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프로님이 예.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타입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실제로 저도 저걸 보고 와 술을 끊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술 마실 때는 예. 간헐적 단식은 내일 아침에 하고 근데 술 마실 때는 안주를 좀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밤에 절대 술만 먹고 자는 건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혈당이 저혈당 오거든요. 제 경우에는. 술이 그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혈당이 옵니까? 술 자체가 너무 즉각적으로 많이 에너지로 전환돼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술은 우리 몸에서 지방하고 같은 경로로 대사가 되고요. 예. 근데 이제 두 가지 혈당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하나는 뭐냐면 술 자체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술이 저혈당을 유발을 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술이 인슐린 네. 분비를 자극합니까? 이 얘기를 또 해줬더니 어. 정말 이 프로님만 그런 게 아니고 좀 당뇨 환자들은 건강해서 주기적으로 술을 마셔야 술을 돼요. 마셔야 마셔야 되겠네.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좋다. 야,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래, 인슐린 넣지 말고 술 한잔 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 실제로 봤는데요. 네. 그러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안 그래도 당뇨인 분들은 췌장이 부담이 많은데 예. 술 마셔가지고 더 부담을 주면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더 안 좋아요.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혈당이 생기는 게 반드시 인슐린 분비만 자극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술 마시면 이제 알코올을 해독하느라고 간이 그 일을 하는데 바쁘니까 네.
사실은 간에 저장을 해놓은 그런 녹말 글리코겐 음. 이걸 분해를 해서 혈당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음식을 안 먹어도 간이 바빠. 알코올에도칸이라고 바빠가지고 예, 그걸 안 해요. 네,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평소에도 음식을 먹고 자면 음식의 당이 아니라 간에 저장해놓은 글리코겐 가지고 밤에 잘 때 예. 유지해 주는 건데 예. 알코올이 그걸 방해하니까 아니 그럼 힘든 왜 거죠. 잘 때 저혈당에 빠집니까? 글루코겐이 간에 저장돼 있는 그게 계속 나와야 될 텐데. 술만 안 마시면은 그게 안 오죠. 아, 그 네. 간에 있는 게 나와서 혈당이 그렇죠. 완전히 유지가 되는데 네. 간에 있는 혈당을 꺼내 쓰지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술 간에 마시면. 그 술이 탄수화물 저장해 놓은 거를 아. 술 때문에 이걸 제대로 효율적으로 꺼내 쓰질 못하는 거죠. 아. 그래서 술 먹으면 악몽을 꾼다. 네. 그게 꼭 악몽으로만 나옵니까? 다른 생생한 꿈으로는 안 그래, 나와요. 생생한 꿈 중에는 악몽 말고도 여러 가지 생생한 있지 꿈이 않아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생생하게 꿈으로 갈 수도 있죠. 아주 네. 악몽이 아닌 경우도. 근데 예.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술하고만 관련된 건 아니고요. 예. 저혈당하고만 관련된 건 아니고 담배도 그래요. 담배도 관련 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날 술 어. 많이 마시고 담배도 담배 많이 피워. 피우고 예. 자면 생생한 악몽을 꿀 가능성이 아. 2배로 더 증가를 하겠죠. 담배도 혈당을 꺼내 쓰는데 방해합니까? 담배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담배 그 니코틴 자체가 네. 생생한 꿈을 꾸게 만드는 꾸게 만드는 역할을 하니까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담배 흡연하는 분들 말고요. 예. 금연하려고 니코틴 패치. 패치 붙이고 저 그런 적 있어요. 패치 붙이고 잔 적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되게 하여튼 뒤숭숭해요. 뒤숭숭해요. 그렇죠. 뒤숭숭하고 무서운 어. 꿈을 꾸기도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떼고 주무셔야 돼요. 뭔지 모르죠. 그걸 붙이면 왜 꿈자리가 니코틴이 계속 들어오니까 밤새도록 그쵸. 담배를 피고 있는 거랑 똑같아. 자면서 계속 담배를 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요. 어.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리기 전까지는 몰랐던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건강 관리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앞으로는 조금 그런 설명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 어느 정도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아. 물론 이제 모든 걸 자기가 해석하려고 하다가는 잘못하면은 이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병원을 가야 되는 시기를 늦추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대세가 이제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데는 네, 큰 그걸 작용을 아까 할 것 뭐라고 같아요. 하셨죠? 내 몸을 내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분석하는 게 바이오 실제 해킹. 바이오 해킹 네. 그런 걸 진짜 요즘 유행인가 봐요. 내 몸을 객관화하고 이런 약을 먹으면 내 몸이 어떻게 변하고 그쵸. 뭘 먹으면 이게 어떻게 변하고 이걸 맞아요. 되게 테스트하나 봐요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길게 실험실처럼. 어떤 연속적인 흐름에서 보시면 위고비하고 오젬픽 현상이 이해가 더 잘 되시냐면 예. 사실은 뭐 10여 년 전부터 바이오 해킹을 한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 분들이 자기가 바이오 해킹하면서 유튜브에다가도 올리고 뭐 별의별 내 몸의 변화에 네, 대해서 그런 걸 많이 올렸었는데 어. 사실 문제가 뭐였냐면요. 말이 바이오 해킹이지 어.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해봤자 사실 네. 무슨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제나 이런 걸로 네. 하니까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었죠. 예. 그렇지만 내 몸을 내가 해킹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의 생각은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런 걸 주도를 한 분들이 사실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 있었던 분들이 예. IT 하듯이 몸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쪽에 판매업자로 막 직업을 바꾼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생각만큼의 효과가 없었는데 이제 어느 날 뭐 이런 비만 신약이 나오니까 저게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하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부작용에 대한 게 또 리포트가 있었거든요. 비만약 부작용. 네, 비만약 부작용에 대한 게 사실 이제 뭘까? 그게 뭐 위에 뭔가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위에 부담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에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게 한다고 전에 이제 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예. 네. 그건 뭐 제가 책에도 자세히 쓰긴 했지만 실제로 그 천천히 내려가는 게 너무 천천히 내려가면 이제 위무력증이 되는 거죠. 위가 뭘 들어와도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위나 장의 운동이 그렇게 느려지면 음식이 내려가다가 중간에 막아버릴 수 있는 거죠. 오. 장 폐색 같은. 아이고. 네, 그런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췌장염에 대한 걸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췌장염 위험도 요번에 이제 나온 조금 광범위하게
뭐 몇천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췌장염 부작용이 없는 약보다는 거의 한 위험이 9배가 높아지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조금은 있다. 네, 조금 있다가 맞아요. 되게 정확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9배 높다고 그랬지만 그거 대비해서라니까. 맞아요. 대비해서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한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진 않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중으로서 대중의 입장에서 뉴스를 봤을 때는 좋은 약 나왔으니까 뭐 의사 약사 다 필요 없다. 가서 난 저 약만 타가지고 오면 뭐 내가 주사하면 되잖아. 내가 주사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실제로는 이거를 정말 써도 되는 분한테 써야 하는 적응증에 이걸 처방을 제대로 해주는 의사를 잘 만나셔야 예. 이런 위험을 좀 줄일 수는 있는 거죠. 그래도. 네. 췌장의 부작용이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췌장의 부작용이 생기는 거는 그게 살을 갑자기 빼도 췌장염 위험이 증가를 할 수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어요. 그것도 있고 이제 이 약 자체가 또 췌장에 약간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이론상의 우려도 있고 한데 일단은 전혀 그런 쪽의 위험을 높이지 않는 약보다는 9배가 높게 나타났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의사가 사실 하는 역할이 그냥 아무한테나 처방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정확히 처방을 해도 위험이 좀 적은지 하는 걸 보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요. 임상 시험에서 이 약을 썼을 때는 아까 100명에 1명 꼴이 아니고 1000명에 한두 명 꼴로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임상 시험에 참여를 할 사람을 고를 때 그런 췌장 쪽의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분들을 배제를 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줄어드는데 예. 그냥 막 이렇게 일반인들이 하면 막무가내로. 네.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이런 약들에 대한 게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구해가지고 남이 처방받은 걸 사서라도 쓰겠다 하는 분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미용 목적으로 쓰기에는 아직은 부작용이 더 크다. 그런 건 아니다. 너무 인슐린 분비를 많이 시켜서 그런가 보다. 췌장. 인슐린 분비는 이 약은 사실 되게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었을 때만 딱 알맞게 작용을 하거든요. 하니까. 네,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이제 아무래도 췌장 쪽에도 이런 그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예. 췌장을 조금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게 아닌가. 췌장을 자꾸 운동을 시키는구나. 네. 일단 살이 너무 효과적으로 빠지는 것도 문제고 예. 그다음에 췌장에 가서 그 수용체 자극하는 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밥을 안 먹었는데 밥 먹은 것처럼 속여서 네. 췌장도 밥 먹은 것처럼 움직이게 만든다면서요. 그런 거라면서요. 약간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네, 쉽게 설명하면 사실 이제 이런 신약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는 신약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용하겠지 하는 게 딱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신약들이 그런 기전은 정확히 안 밝혀지고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왠지 효과가 있어. 네, 왜냐하면 그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게 제일 어려워요. 한약으로 똑같이 식욕 떨어뜨리게 만드는 약도 있다던데 그거는 원리가 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약재를 쓰니까 제가 다른 약재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한약 쪽의 지식이 좀 일천해서 모르겠고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마황 약간, 같은 거는 예, 조금 이제 약간. 스트레스를 주는 방향인 거고. 근데 이제 뭐 한약은 또 전문적인 한의사분들이 계시겠지만 예. 이제 미국에서는 이 약이 워낙 인기를 끄니까 그 내추럴 위고비다, 내추럴 오젬픽이다. 마황이. 아니요 그런 건강기능 식품들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FDA에서 나서 가지고 그런 건 없다 이런 걸 발표할 지경까지 갔죠. 아하. 의외로 미국이요. 미국의 그 FDA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우리나라처럼 관리를 안 해요.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식으로 근거 수준에 따라 가지고 분류하는 게 있거든요. 예. 건강기능식품을 미국은 그런 게 일절 없어요. 그냥 건강식품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효과 뭐 이런 거 모르겠다. 그냥 위험하면 너네는 못 파는 거고 위험하지 않으면 뭐 그냥 팔 수 있는데 팔고. 네, 대신에 뭐 어디에 좋다 뭐 이런 거는 못 하게. 그걸 하지 마. 네. 완전히 제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 알겠습니다. 이야. 하여튼 뭔가 큰 변화가 오는 것 같네요. 뭔가, 그러게요. 큰 변화가 시작된 느낌이 확 드네요. 아직은 저항도 오늘 제가 하다 보니까 이 프로님의 저항을 보니까 저항도 만만치 않겠구나. 그렇죠. 강하게 저항하고 있죠. 강하게. 오래오래 뭐 잘
잘 살아야죠. 네, 몸을 측정해보고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고. 그래 시험 자주 보면 공부를 안 할 수가 그래. 없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학습지도 더 보고, 그럼. 참고서도 학원도 더 다니고. 왜 유튜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압니까? 네. 매일매일 조회수가 나오고 다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그 좋아요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무튼 건강을 관리해서 그 이득을 얻게 되는 거는 예. 다 자기 자신이니까. 예. 네. 비만 치료제가 네. 굉장히 여러 가지 파장 효과가 있네요. 거기서 시작된 얘기였는데 재밌었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정재훈 약사님 고맙고요. 또 재밌는 또 이야기 모시겠습니다. 모이시면 네. 그동안의 소식의 과학 열심히 읽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도 빨리 물러가겠습니다. 자 건강해지면 뭐 할 겁니까? 건강해지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모르겠습니다. 건강해지고 나서 뭐 할지를 잘 생각해야죠. 그냥 건강만 하면 돼지예요 돼지. 건강하는 뭘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건강하는 거지. 네, 여러분들 소식하시고 네. 건강해지십시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